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8년 1월 20일 새벽 3시 42분 심상치 않은 내용이 담긴 트윗 하나가 올라옵니다. 괴물을 쓰러뜨렸다. 이걸로 한시름 놓았다. 트윗 작성자는 일본 시가현에 거주하던 32살의 여성 기류 노조미. 그녀가 쓰러뜨렸다는 괴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기류 노조미는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한 이래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릴 때 그녀는 학교에서 곧잘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서 잘 자라는 듯 했죠. 노조미는 취미로 테스카 오사무가 그린 만화 블랙잭을 너무나 즐기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테즈카 오사무는 아톰의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 만화 블랙잭은 천재 외과 의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스토리인데 아주 탄탄한 구성 덕분에 일본 의학 만화의 시초가 되었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만화에 푹 빠져있던 노조미는 점점 외과 의사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자신 역시 의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만화에서 어떻게 그런 꿈을 찾았는지 대견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 노조미의 엄마 시노부의 직간접적인 영향도 컸습니다. 그녀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너는 커서 의사가 돼야 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기 때문이죠. 노조미는 학창시절 내내 자신과 어머니의 꿈인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죠. 고학년이 될수록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노조미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에 매번 좌절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고3이 되던 2005년 지역 의대에 원서를 냈습니다. 결과는 안타깝게도 불합격. 그런데 이때 노조미보다 더 좌절한 사람은 바로 엄마였죠. 사실 노조미는 이미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의사에 대한 꿈을 어느 정도 포기하려던 때입니다. 하지만 이걸 쉽사리 용납할 수 없었던 엄마는 그때부터 친척과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내 딸 노조미가 의대에 합격했잖아요.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 그녀를 영원히 거짓말쟁이로 손가락질밖에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조미는 이 강요와 집착에 못 이겨 다시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재수를 시작합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음 시험에도 성적이 낮아 진학에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는 결국 삼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던 노조미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국 엄마의 품을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고 취업을 해야겠다 계획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일본에선 만 20살이 되어야 법적 성인으로 인정됩니다. 근데 당시의 노조미는 만 19살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던 겁니다. 그렇게 엄마 품을 떠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돼버리죠. 그 과정에서 시노부 역시 딸의 계획을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고요. 단 한시도 노조미를 혼자 두지 않은 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핸드폰을 압수했고 공부하는 내내 뒤에서 지켜보기도 했고요. 심지어 목욕도 같이 한 후에 잠자리에도 같은 시간에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공부하는 것 외에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할 시간을 단 1초라도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노조미로서는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3번이나 가출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렇게 엄마의 감시하에 이어진 재수 생활이 무려 9년. 9년간 엄마의 족쇄에 꽁꽁 묶여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조미는 끝내 의대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엄마도 어느 정도 포기할 만할 텐데 시노부의 생각은 달랐죠. 엄마는 딸이 의사가 못 된다면 임산부들의 출산을 돕는 조산사라도 되어야 한다면서
지역 의대에 있는 간호학과 입학을 강요합니다. 그나마 딸의 성적으로 거기 입학은 안정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2014년 노조미는 간호학과에 진학을 했고 이 모녀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수험 생활을 거치면서 노조미 또한 마음속에서 다른 꿈이 싹트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집도 선생님 옆에서 수술을 보조하고 수술 기록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간호사입니다. 엄마가 원하는 조산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사실 그녀는 수술실 간호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노조미가 결국 대학교 2학년이 끝나갈 무렵에 조산사 진급 시험을 보는데 또 한 번 실패하게 되죠. 이때부터 또 모녀 간의 갈등이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2017년 여름 노조미는 학교에 있는 부속 병원에서 간호사직으로 취업 내정을 받게 됐는데 그러면서 엄마한테 큰 용기를 내서 엄마 나는 조산사를 포기하고 간호사로 취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밝힙니다. 하지만 엄마 신호부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죠. 여러분 이때 당시 노조미의 나이는 이미 30대 초반입니다. 보통의 자녀라면 이미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도 남았을 시기입니다. 하지만 노조미의 경우는 달랐죠. 첫 대학에 실패했던 2005년부터 졸업을 앞둔 2017년까지 무려 12년간 엄마의 강요와 학대 속에 있던 아이. 30대 나이에도 엄마의 뜻을 거스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녀는 엄마 앞에서 서약서를 쓰게 되는데 조산사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간호사가 되지 않을 거고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계속 재응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또 다른 지옥 같은 수험 생활. 엄마는 이번에도 다 큰 딸의 핸드폰을 압수했고 아주 잠시의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몰래 핸드폰을 사용하는 걸 들켜버린 노조미. 엄마가 노발대발하면서 핸드폰을 돌에 던져버려서 부셔졌고요. 딸을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한 후에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에 이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면서 남겨둔 것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히스테리는 점점 더 극단적이 돼가는데 이뿐만 아니라 노조미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너 정말 짜증나. 죽어버려. 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욕설 섞인 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를 넘은 엄마의 학대 속에 2018년 1월 노조미는 여러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칼을 이용한 자살 방법, 경동맥을 끊으면 즉사가 가능한가 등등이었죠. 엄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선 자신이 죽거나 엄마를 죽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월 19일 조산사 진학시험에 또다시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렸고 엄마 신호부는 극도로 분노하면서 딸에게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네가 나를 또 불행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다고요. 이건 엄마의 레파토리였죠. 밤새도록 엄마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노조미가 지난 10년 이상 들었던 질타였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겠지만 그날만큼은 노조미의 인내심조차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날 밤 새벽 노조미는 침대에 잠이 든 엄마에게 다가갔고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고통에 엄마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자 한 번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두어 차례 더 찌르면서 조금 후 방 안은 고요해집니다. 노조미는 목숨이 완전히 끊어진 엄마를 바라보면서 담담히 자신의 트위터를 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괴물을 쓰러뜨렸다. 이걸로 한시름 놓았다. 그날 밤 노조미는 죽은 엄마 시신 옆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체를 토막내서 손과 발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고 몸통은 원형 가방에 집어넣더니 집에서 250m 정도 떨어진 강변에 유기하게 되죠.
그리고 2달 후인 2018년 3월, 시가현 하천에서 머리가 없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요. 그로부터 또다시 3달 후인 6월, 신호부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살해 용의자로 딸 기류 노조미가 체포됩니다. 경찰 진술에서 노조미는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이 조산사 시험에 떨어진 날 밤새도록 들었던 엄마의 폭언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사실 차라리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하는데요. 교도관들은 최소한 자신에게 짜증난다, 죽어라 라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조미는 엄마에 대한 심정을 밝혀달라 라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최종 학력이 고졸이라 학력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엄마가 재혼을 마음먹고 만났던 상대가 치과 의사였는데 의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걸 느끼고 그렇게 나한테 강요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엄마에 대한 분노보다는 그녀를 이해하려는 듯한 표현으로 더 씁쓸함을 남겼죠. 엄마의 교육 방식이 이상하다고 느낀 적은 없냐? 라는 질문에 이 재수생으로 마치 죄를 지은 듯한 그런 죄수 생활을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심 공판에서 그녀에게는 징역 15년형이 내려지죠. 살인, 사체 송기, 사체 유기. 그런데 이 무거운 죄목에 비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판결로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녀가 오랫동안 폐쇄적인 환경에서 자랐고 성인이 된 뒤에도 지나친 간섭으로 궁지에 몰리다가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동정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재판장은 이제까지 당신은 엄마가 걸으라고 한 레일을 걸었지만 이젠 당신의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최종 공판이 열렸고 노조미에게 내려진 판결은 5년이나 감형된 징역 10년입니다. 이 사건이 일본에 알려진 후 당연히 존속살인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를 줄 알았지만 대신 교육학대, 이 단어가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 역시 부모에게 교육학대를 당했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이 단어를 태그를 걸어서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남긴 글을 읽어보면 우리 엄마랑 똑같다. 나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이젠 연락을 끊고 도망쳤다. 라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조미의 잔혹한 범행보다 그 동기에 공감했다라는 부분이 사실 좀 이례적인데요. 살인은 결코 어떤 이유로든 용인될 수 없지만 재판부 역시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너의 잘못은 속죄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너의 인생은, 너의 진로는 네가 결정해라. 라는 비판보다는 새로운 인생을 지지해주는 말을 했다는 것이 일본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노조미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이든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다 라는 말은 늘 제가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교육학대, 그게 결국 한 가정의 파탄과 범죄를 낳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혹시나 나는 내 아이에게 교육학대를 강요하는 건 아닌지 한번 뒤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